최종 구매 가격은 그램 16인치 187만원이고요. 갤럭시북 이온은 163만원입니다. 그리고 요거 5만원 더해가지고 168만원. 제가 요 배송 때문에 그램을 좀 비싸게 산 감이 있긴 한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확실히 그램이 비싸긴 해요. 안녕하세요.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. 그램부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그램. 근데 옛날에는 박스가 이렇게 심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램도 그렇고 이온도 그렇고 박스가 굉장히 심플해. 근데 진짜 가볍다. 자, 요렇게 그램 본체가 나오고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. 충전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 대부분 그렇듯이 USB-C 충전기고 65W짜리 충전기가 들어가 있네요. 진짜 이거 딱 꺼낼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진짜 가볍다. 이 정도 크기 노트북이 이렇게 가벼운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.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 지금 맥북 프로 16인치 크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. 요 그램 진짜 가볍네. 이래서 그램 하는구나. 이게 16인치 노트북 중에 제일 가벼운 노트북으로 기네스북 받았다는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. 일단 비닐부터 뜯고, 그리고 재질감이나 디자인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. 예전에 플라스틱 그 싸구려 같은 플라스틱 느낌은 확실히 아니야. 좀 텅텅거리긴 하는구나. 자, 그러면 화면 한번 열어볼게요. 이거 왜 안쪽 보호 종이가 거꾸로 들어가 있어?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겠죠? 화면은 지금 보니까 글로시한 화면이에요. 보통 이제 노트북 화면 중에서 논글레어 처리되어 있는 화면들이 많은데 반사율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? 지금 또 옆에 있는 맥북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반사율이 높습니다.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. 지금 얘 같은 경우엔 글레어 처리가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요 위에다가 반사 방지 코팅 입히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. 지금 맥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한 M1 맥, 가장 저렴한 맥북 에어 모델에까지도 반사 방지 코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맥북 에어 반사율이 맥북 프로 반사율보다 더 낮더라고요. 그런데 얘는 글레어 하면서 반사율도 높아. 일단은 좀 아쉽습니다.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화면이 꽤 뒤로 젖혀집니다. 근데 요거 왔다 갔다 하는 요게 고급스럽진 않다. 뭐 가볍게 만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. 근데 지금 요 화면 글레어하고 반사율도 높다고 열심히 깠는데 요 화면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일단은 마음에 들어요. 첫인상은. 뭐 물론 금속 재질로 돼 있고 그럼 더 좋겠지만 무거워지니까 싼 티가 나는 그런 건 아니고, 또 여기 트랙패드 여기 느낌도 굉장히 좋아. 원래 옛날에는 윈도우 노트북들 트랙패드가 개판이었잖아요. 이제는 확실히 마감이 많이 좋아졌어. 그리고 키보드도 키감이 생각보다 괜찮은데? 이거는 제가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키감은 이 정도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? 저는 개인적으로 요 옆에 있는 요 텐키가 없는 텐키리스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, 왜냐면 지금 이렇게 텐키가 있으면 손을 이렇게 놨을 때 트랙패드에 이만큼이나 걸린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요걸 막기 위해서 트랙패드가 요런 식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또 안 이쁘잖아. 숫자 같은 거 많이 치시는 분들은 요 텐키 꼭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요게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, 각인돼 있는 폰트들이 귀엽네. 폰트도 확실히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지금 전원키 같은 경우엔 다른 키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. 지문인식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빨리 전원을 켜가지고 화면을 보고 싶은데 잠깐만 꾹 참고 이온도 뜯어가지고 같이 켜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. 박스 디자인은 그램이나 이온이나 굉장히 심플한데 저는 이런 심플한 거 좋아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쓰는 이유에는 환경 보호도 있죠. 잉크가 많이 묻으면 종이가 재활용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. 얘는 아까처럼 확 가볍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네. 실제로도 얘가 80g인가 더 무겁긴 한데 별 필요 없는 종이가 한 장 들어가 있고요. 요거는 뭐지? 사용 설명서랑 UFS 카드 찔러 넣을 때 쓰는 핀이 들어가 있고 일체형으로 돼 있는 충전기가 있는데 얘는 USB-C가 아니네. 얘도 똑같이 65W 충전기가 들어가 있네요. 확실히 가벼운 맛은 덜하긴 하다. 지금 요 갤럭시북 이온이 MX450 외장 그래픽 들어간 모델이라서 실제로도 무게가 더 무겁긴 한데 그게 크게 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체감이 꽤 됩니다. 얘가 확실히 더 무거운 게 느껴져. 재질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요 이온 쪽이 좀 더 단단하긴 하네요. 약간 더 마음에 들고. 근데 지금 보시면 요 힌지 뒤쪽 부분에 다른 데는 다 무광인데 이온 같은 경우에 요
부분을 유광으로 처리해놨어요. 뭐 옛날에 그 CD색이라고 하나? 그런 느낌으로 약간씩 비치는 게 있거든요.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요 유광 마감 쪽은 불호입니다. 그거 말고 나머지 마감은 이온이 그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애가 이온이고 아래에 있는 애가 그램인데 크기 차이가 좀 나죠. 요거는 이온의 화면이 위아래로 더 길어진 16대 10 화면 비율이 되면서 길이 차이가 좀 나는 거고, 노트북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출력 포트잖아요. 자, 왼쪽부터 볼게요.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을 받을 수 있는 전원 입력 HDMI 썬더볼트 3 3.5파이 단자 있고요. 그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구성인데 썬더볼트 포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온은 전원을 받는 전원 단자가 따로 있고 얘는 따로 없으니까 전원 하나 꼽았을 때 왼쪽에 썬더볼트 포트 하나 더 남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두 개 하나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요 구성에서는 그램이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. 얘는 전원만 받을 수 있고 얘는 썬더볼트로도 쓸 수 있잖아. 그리고 보니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요 옆쪽으로 스피커 홀이 뚫려 있네요. 자, 그러면 반대쪽도 살펴보겠습니다. 반대쪽은 이온이나 그램이나 구성이 굉장히 비슷한데 USB-A 포트가 두 개씩 들어가 있고 UFS 카드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혀 있고 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. 그리고 켄싱턴 락이 그램에만 있고 이온에는 없네요. 요것도 그램에 약간 더 플러스 점수. 오! 열다 밀리는 거 좀 실망인데? 어쨌든 이렇게 열었고 화면 보호대 버리고 이 친구도 반짝거리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치는 거 잘 보이시죠? 반사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 좀 나아 보이는데? 오, 그러네. 확실히 이온이 반사율이 더 낮습니다.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. 반사율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는 확실히 삼성 1승입니다. 근데 그래도 맥북 프로한테는 안 돼. 1등이고 2등, 3등. 다시 보니까 그램은 좀 심하다. 이온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 재질은 좀 더 까끄러운 재질이고요. 트랙패드는 뭐 비슷한 느낌이야.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트랙패드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죠. 이렇게 손을 놨을 때 손에 간섭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온 건데 이게 사용성은 당연히 더 좋을 텐데 봐요, 별로 안 이쁘잖아. 어쨌든 이온 같은 경우에도 10키 똑같이 존재하고요. 키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쳐보자. 키감은 그램이 훨씬 낫다. 키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 취향을 대단히 많이 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맥북에 나비식 키감을 또 좋아하는 희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온보다는 그램 키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 요 끝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요쪽에 와 있는데 면적이 넓어서 요건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. 오른쪽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니까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고 키 칠 때 소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? 이온 쪽이 조금 더 조용한 것 같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. 뭐 완전 조용한 무소음 그런 느낌은 아니라 타이핑 세게 하시면 도서관에서는 눈총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요 터치패드 클릭하는 소리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확실히 더 커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클릭되는 대부분 키가 그렇지만 이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끝으로 가면 키가 당연히 잘 안 눌리거든요. 근데 요 정도가 이온이 그램보다 훨씬 심합니다.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그램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. 자, 제가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왔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시프트키 짧은 게 요건 오른쪽에 있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서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아니었어요. 불편하더라고요. 왜 시프트가 안 눌려? 하고 딱딱하게 돼 있어서 보니까 여기를 때리고 있었어요. 됐고, 여러분들 기다리던 시간 화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지금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에는 스펙에 이미 600니트라고 밝기를 밝혀놨어요. 근데 그 600니트는 야외 모드에서 밝기란 말이에요.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웃도어 모드라는 게 따로 있는데 아웃도어 모드를 키면 확실히 밝아집니다. 그런데 색깔도 약간 망가지는 것 같아. 제가 보니까 감마가 무너지고 채도도 너무 과해지고, 그래서 사실 아웃도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쓰라고 있는 모드지 이렇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고요. 그러니까 아웃도어 모드를 끈 상태에서의 최대 밝기 비교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측정을 해봤는데 역시 대문짝만하게 안 써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. 그램 같은 경우에 화면 밝기가 갤럭시북 이온보다 훨씬 낮습니다. 그램은 대략 330니트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고요.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야외 모드를 켰을 때 실제로 608니트의 밝기를 보여줬고 야외 모드를 껐을 때도 400니트에 달하는 밝기를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 높은 밝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밝기도 확실히 높고
높고 야외 모드에서는 최대 600니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바깥이나 실내더라도 채광이 굉장히 잘 되는 자리에서 작업을 한다. 이런 경우에는 유리할 것 같고요. 일반적인 조명 하에서 노트북을 사용한다. 그러면 밝기가 낮아서 그램이 몹쓸 물건이 아니에요. 300니트면 이미 충분한 밝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이 디스플레이들이 HDR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였으면 밝은 데서 잘 보는 용도 외에도 높은 밝기가 의미가 있는데 둘 다 HDR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네요. 근데 그것도 그런데 해상도 차이가 눈에 엄청 띄어요. 그램 같은 경우에는 QHD를 16:9에서 16:10으로 늘려놓은 2560에 1600 해상도고요.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 1920에 1080 해상도인데 눈으로 차이가 꽤 잘 보입니다. 물론 이제 요 이온 같은 경우도 완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픽셀이 안 보이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기본 값이 150% 정도 확대해서 쓰는 건데 요렇게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고요. 만약에 원한다면 100%로 설정을 해서 더 넓게 화면을 쓰실 수도 있겠죠. 반대로 지금 요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에는 FHD 화면이라서 픽셀 자글자글하게 튀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자,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 품질, 오늘 말씀드렸던 반사율, 뭐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슥슥 보고 말씀드린 건데 차이 확실히 나더라. 요 반사율이나 아까 간이로 측정했던 밝기, 그리고 해상도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. 특히 요번에 둘 다 광색역 탑재했다고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광색역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개판이 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는지, 색 정확도는 얼마나 완벽한지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비교 리뷰 영상을 하나 찍어 올 거고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오늘 LG 그램이랑 갤럭시북 이온 간단하게 개봉하고 비교를 해봤고요.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. 아이 진짜 왜 계속 밀리는 거야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.